안녕하십니까, 맛배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괜히 떼쓰고 우는 아이의 훈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괜히 떼쓰면서 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졸리기 직전에, 그 다음에는 자다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평상시에 괜히 욕심을 부리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떼쓰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졸리기 직전에 때를 쓰는 경우에는 아이가 졸리기 직전에 몸이 찌뿌둥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도 잠들기 직전에 몸이 찌뿌둥하고 옆에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막 짜증나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이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때를 쓰는 걸로, 칭얼거리고 우는 걸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괜히 떼부리고 운다라고 해가지고 막 혼내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나 타인분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안다라는 보장도 거의 없고요. 그랬을 때 그걸 막 혼내게 되면은 아이가 멘붕 상태가 옵니다. 왜 내가 혼나야 되지? 왜 내가 맞지? 뭔지도 모르면서 멍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 바보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특히 선잠 깼을 때, 그런 때는 대부분 이제 칭얼거리고 우는 경우에는 잠결에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시간적, 공간적 아직 그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때도 부리고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다가 일어났으면은 곱게 있을 것이지, 응? 엄마한테 올 것이지 왜 그렇게 때를 부려 막 하면서 또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막 욱박 지르고 때리기까지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애기는 얼마나 또 황당하겠습니까?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혼나야 되고 맞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우는 경우는 자기 욕심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혼내야 되는 경우는 있죠. 그렇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좋게 타일르고 당근법을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애를 그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욱박 지르고 때리는 거는 특히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잠자기 직전에 졸릴 경우, 그리고 자다가 깨서 그런 경우는 절대 혼내면 안 된다고, 금치산자 이런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처벌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회적인 이런 통념이 더 발달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도 특별 분류를 해서 처벌을, 법적인 형을 받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리 수용을 하고 격리 보호를 할 뿐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벌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이코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은 사이코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절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람, 특히 페류나라든지 묻지마 범죄 이런 경우에 사이코들이 많이 있죠. 정밀 감정을 해서, 정신 분석을 해서 정말 사이코 성향이 있어서 그 범죄가 저질렀나를 파악을 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런 패륜짓을 했을 때는 심한 형벌을 처해지는 게 맞죠. 그러나 의학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이코 성향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따로 격리 수용해서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어린 아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를 갖다가 막 그렇게 욱박 지르고 혼내고 저놈은 내 말을 꼭 들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내가 뚝 하면 뚝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이 됩니다. 아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기르시는 분들 한 번만 좀 더 주의 깊게 사력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절대 소극적이 되고 바보처럼 그런 멍한 상태가 되지 않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훈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훈육. 예전에는 뭘 모르니까 혼내야 되고 두드려 패야 되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은 이제라도 알았다라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아이가 자다 깨서 우는데 아무래도 안 그쳐요.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고 그래서 결국은 매를 들고 계속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가 안 그치나 해서 가봤더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다시 안아주고 관심을 다른 데로 자꾸 집중을 시켜주고 걔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말을 자꾸 유도를 하면서 애기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요. 그 상황에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애기 혼낼 때 옆에서 나서주니까 애기가 앞으로 더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앞으로 더 어린 양을 부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혼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예전에 뭐 애니메이션에 생가치로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개미들이 지고 가다가 어떤 개미가 하나가 짐을 내려놔요. 내려놓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개미가 또 짐을 내려놔. 또 짐을 내려놔. 그래서 결국은 다 짐을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번 달래줬기 때문에 다음에도 얘는 누가 와서 달래줄 거라 생각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린 아이는 아직 인지 능력이 없는 애요. 아까 그 개미는 꾀가 생겨서 한 행동이고 아기는 아직 어린 아이는 아직 인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매도 동반한 훈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를 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돼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은 매를 대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났을 때 매를 대야 돼요. 또 매를 안 맞고 또 큰 애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 정도 훈육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 훈육 부분은 특히 소화기 때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기르시는 분들이 좀 제 말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느 누구 아이든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밝고 환하게 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